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 관심과 수용의 원칙 사례 중에서 미흡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소재 M사에서 품질 경영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M사는 휴대폰용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중국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모토로라와 핀란드의 노키아에 납품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두 회사 모두 휴대폰 사업이 부진하여 모토로라는 모바일 부분을 매각하였고,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을 MS에 넘기고 5G 네트워크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계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토로라에 납품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모토로라 자체평가 질문서를 입수하여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토로라와 거래하려면 1차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합격한 후 2차로 모토로라 측에서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합격해야 했습니다. 국내 업체로부터 평가는 많이 받아보았지만 외국의 업체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영어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영어부에서 받은 자료는 총 3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품질 부분이 할 일이 제일 많았지만 경영, 개발, 총무, 생산, 인사 등 전 부분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심과 수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관심보다는 수용 또는 실시가 중요함을 뜻합니다. 즉, 부하 사원에 대한 맹목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전달된 메시지가 실행 또는 실시되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미국 기업인 모토로라는 약 100년 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무선전화,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업의 전성기에는 휴대폰의 매출액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휴대폰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는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였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모토로라 제품으로 생생한 육성을 지구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토로라 제품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소위 비포, 영어로는 비포이고 한국어로는 삐삐로 보통 불렸습니다. 이 비포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S전자 근무 시 상사가 부하들과 연락하고 싶은 경우에 당시는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없어서 삐삐로 연락이 오면 상사에게 전화 연락을 하곤 하였습니다. 모토로라는 여러 가지로 휴대폰 업계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1983년 최초로 상용화된 휴대폰 다이나텍 8000X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돼서야 가격이 내려가고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나텍은 무게 1.13kg에 가격은 3,995달러였습니다. 스타텍은 폴더폰 시대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스타텍은 이전의 어떤 휴대폰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려고 애플 스토어 앞에 캠핑까지 하고 있지만 모토로라 전성기 때에는 그들은 모토로라 레이저 V3를 사려고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토로라는 레이저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유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이저는 기능상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얇은 단말기의 옆면 처리만으로도 레이저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슬림형 휴대폰 트렌드는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토로라는 세계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배경은 모토로라의 B4, 한국에서는 BP로 불렸습니다. B4가 일본 제품에 비하여 품질 불량이 많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6시그마는 모토로라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를 자세히 지켜본 GE 회장인 잭 웰치가 이끄는 GE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모토로라는 지난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1988년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던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다이내텍 8000을 처음 출시한 뒤 세계적인 휴대폰 종가로 발돋움한 전통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강자 노키아와 저가폰 경쟁에서 실패하고 삼성, LG 등 신흥 강자들에게 중고가폰 시장에서 밀리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5년 대박을 터뜨린 레이저 시리즈 이후 자만심과 안일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M사는 당시 글로벌 기업인 모토로라에 납품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모토로라 자체 평가 질문서를 입수하여 품질 담당인 저에게 넘겨주었으며 저는 자료를 읽어보니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품질 부서와 관련된 것이 많았지만 전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팀의 신입사원 채용, 교육 등 모든 것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읽어가며 어느 부서 일인지 체크하였으며 부서별 해야 할 일을 리스트업한 후 관련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은 영어가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영어에 약한 부서장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모토로라에서 받은 원문 자료 중 일부입니다.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회화 내용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요. 회사의 전 부분에 대한 질문서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총대를 맨 저는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별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장 회의에서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부서장들이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M사는 자체 평가서를 작성한 후 모토로라에 송부하였습니다. 모토로라는 자체 평가서를 검토 후 M사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서 M사는 이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모토로라의 요구대로 수정 보완을 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부문별로 수정을 하여서 모토로라에 송부하였으며 모토로라는 내용에 만족하였습니다. 얼마 후 모토로라는 M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M사는 현장 평가에 합격하여 모토로라의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저와 부장 A가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입니다. 영어가 약해서 그러는데 번역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번역 가능한 사람은 우리 팀에 저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번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하려면 번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번역은 못해주지만 일을 해나가면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영어에 약한 부서장들을 위해 그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품질 경영팀장으로서 번역하여 주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관심과 수용의 원칙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